이 부족한 상업지를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구독자분들께서는 혼돈을 가지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25억 정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나름대로 이 섹터도 굉장히 좋다. 그런데 여기에는 거의 다 이 검단 신도시 지금 계획도에 대한 지도를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검단 신도시에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기존의 구도심 아파트 수도 약 한 3, 4만 세대가 되는데, 이번에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생기는 아파트가 7만 5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럼 7만 5천 세대에 기존 아파트가 약 4만 세대를 더하면은 10만 세대가 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업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굉장히 좀 적다. 원래 시행사 쪽에서도, 시행사는 LH하고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겠죠. 상업지 비율을 많이 높이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땅을 팔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세대수의 면적 비율을 높여주고 상업지 비율을 굉장히 좀 낮춘 게 특이하다. 그러면서 이 부족한 상업지를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도면을 면밀히 봤더니 각 점포 택지 있는 부분에다가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굉장히 짜임새 있게 포진을 시켰다. 그래서 여기에 입주하신 입주민들께서 입주를 하셔도 일반 생활에서 크게 불편함이 없게끔 나름대로 신경을 쓴 도시 계획이 됐다. 그래서 상당히 상가 부지에서 영업을 하신 분들도 좋을 것 같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필지가 있죠. 이 부분을 구독자분들께서는 혼돈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점포 겸용 단독주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단 신도시에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 필지가 약 1076필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이 중에서 이미 300필지 정도는 이주를 하셨던 원주민들한테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F1, F2, F3, F4, F6까지 일부분은 나와 있어요. 다음에 이것도 남아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드릴게요. 나머지 이제 776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 분양으로 다음에 추후에 공지가 될 겁니다. LH나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점포 겸용 택지 일반 분양 공고가 나올 때 저희가 반드시 구독자분들께서 참조하실 수 있게끔 공지문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입찰을 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포 겸용 단독 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건폐율이 160%예요. 60%라는 건 땅이 100평일 경우에 건물이 앉을 수 있는 게 60평을 앉힐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용적률이 18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층수는 4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가구 수는 5가구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조하시고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필지는 지도상에 2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검단 신도시 계획도에 도면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F가 표시가 되어 있고 2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F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이고 2는 단독주택이에요. 그냥 단독주택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층수, 가구 수는 다음 시간에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 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 필지에다가 땅을 하나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노후에 이제 뭐 월세도 받고 살아보는 게 꿈인데,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죠. 사실은 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25억 정도가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다라고 하면서 오픈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끔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저희들이 또 풀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는 25억, 내가 그러면 25억을 다 가져야 되나? 이러면 절망적이죠. 사실은 우리 서민들이 현금 25억을 준비를 해가지고 저금을 어떻게 했죠? 근데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는 않고 땅을 살 때 기본적으로 뭐 대출을 안고 어느 정도 금리만 좀 인하가 되기만 하면은 그런 어떠한 그 방법론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서로 연구해 가면서 한번 꿈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제 요즘에 단독주택이나 점포경영 택지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오피스텔이 움직여요. 오피스텔, 그 다음에 빌라,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단독주택. 오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를 때에도 역순인데 단독주택 필지는 빠른 속도로 오르진 않지만은 경기가 뭐 요즘에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나 단독 필지는 거의 단독주택이나 점포형 겸용 택지는 거의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부동산 값어치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요즘에는 아파트에 사시면서 굉장히 그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죠. 요즘에 아파트에서는 아이들이 뛰게 되면 밑에 집에 미안한 생각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계속 뛰고 놀지를 못하게끔 제재를 많이 시키죠. 그런 면에 비해서 단독주택이랄지 점포경영 단독주택에서는 조금은 자유스럽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도 좀 있을 수 있고 조금 자유스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점포경영 택지나 단독주택 빌지가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다. 앞으로도 상당히 그런 부동산 값어치로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먼저 F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점포형 겸용주택이 지도상에는 F18까지 나와 있어요. F18까지. 이게 18블럭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LH에 가서 보니까 아마 19블럭 하나 정도를 더 일반 택지를, 단독 필지를 점포 겸용 필지로 바꾸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지도상에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 지도상에 나와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F1을 보면은 F1 쪽에가 이 지도가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린생활의 그 면적 비율을 상당히 많이 줬다. 그러면서 점포 택지를 같이 줬는데 왜 그랬냐면은 백일역 주변의 상업지와 약간 걸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리. 그러면서 아파트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름대로 이 섹터도 굉장히 좋다. 그런데 여기에는 거의 다 이주자분들께 다 나간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2가 있는데 F2는 참 특이해요. 여기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상업지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롯데에서 굉장히 크게 아마 주상복합 플러스 쇼핑몰을 아마 지을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착공에 들어갔다. 그리고 상업지와 아주 근접하게 달려있다. 그리고 백일역과 근접하다. 근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볼 때 이 땅을 볼 때 무조건 여기에 가까우면 좋다, 여기에 가까우면 좋다 이렇게들만 접근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여기에 가깝게 접근해 있는 것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단점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F3는 굉장히 백일역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의 아파트가 우리 검단 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은 한 4,000세대, 그 다음에 풍무동에 있는 아파트가 한 2,000세대, 이 가운데 딱 묻혀 있어요. 그러면서 장릉 숲길 가는 쪽이 가까워요. 굉장히 이상적인 위치에다 자리를 잡아놔서 굉장히 좋다. 여기에는 F3에는 이주자 택지분들께 주고 일부분이 남아있다. 일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반 분양을 할 때 여기를 한번 눈여겨보시라. 그 다음에 F4가 있는데 F4도 백이역 쪽에서 조금 뭐 그렇게 멀진 않아요. 백이역 쪽에서도 뭐 가깝고 아파트를 완전히 360도로 에워싸고 있는 그 중심부에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특이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특이한 거는 F7, F8, F9예요. 이 F7, F8, F9가 상당히 세대수가 많은데
이게 쭉 연계해서 붙어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세 개 블럭을 한 블럭으로 묶었을 때 굉장히 어떤 좋은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1층 상가에 월세가 잘 나갈 수 있을까? 나머지 부분은 아직 3단계에 있으니까 추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